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석입니다. 말을 할 때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아왔고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수많은 인생의 기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모든 것이 오히려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나이는 많지만 얼굴이 온화하고 눈빛이 차분하며 말투도 느긋해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굳이 과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집도 넉넉하고 자녀와 손주도 많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무겁기만 합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화를 내며 자주 남과 비교하고 예시하기를 되풀이하고 깊이 잠들기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며 자식들이 마음을 몰라줘서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본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에 계속 발을 들이고 마음까지 그곳에 붙들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장소,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허락한 감정들로부터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몇몇 곳에서는 발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잠을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며 남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거나 혹은 단순히 마음이 점점 지쳐간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아직도 드나들고 있다면 노년이 결코 평온해질 수 없는 새 곳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고독과 후회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만큼 기운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세월 따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요.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수록 그것은 아직 충분히 깊이 보지 못한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단지 머리를 희끗하게 하고 허리를 굽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90을 넘어서도 아침 구름처럼 가볍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60을 간 넘겼을 뿐인데 마음속에 돌을 품고 사는 듯합니다. 그 차이는 살아온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니고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바로잡지 않은 정신적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운이 있으면 계속 다니고 만날 수 있으면 계속 만나며 예시를 기억할 수 있으면 계속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탁한 물을 건너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 작은 티끌 하나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종종 긴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출발할 때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을 챙깁니다. 야망, 증명하려는 마음, 승부욕,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다리가 튼튼할 때는 많이 들고 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내려놓을 줄 모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곳들을 드나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으로, 말로, 혹은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들 중 일부는 조용히 예고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문제는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어디에서 멈추는 것이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일까? 그리고 왜 단지 몇 군데만 제대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것들은 우리 대부분이 한때는 당연하게, 심지어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드나든다면 바로 그것들이 노년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비교와 허영이 가득한 곳들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은근히 저울질하는 만남과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구의 과거가 더 화려했는지를 따지는 자리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곳을 다녀온 뒤의 마음은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비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전까지는 평온했는데 문득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아주 천천히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당장 아프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충만함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소리 없지만 아주 깊은 고통입니다. 해결책은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녀온 뒤에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툼과 불필요한 개입이 가득한 곳들입니다. 부모의 나이, 조부모의 나이가 되면 가족의 일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거나 지인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 해줘야 옳겠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바로 그 한마디가 우리를 우리 것이 아닌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툼 하나만으로도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어느새 남의 감정을 집으로 가져와 자신의 짐도 아닌 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제가 아주 늦게서야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억울함이 다 내 중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평온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늘보다 어제 더 많이 살아갑니다. 한때의 영광을 계속 떠올리며 그것을 현재와 비교하다가 마음의 쓴맛을 키웁니다. 혹은 오래된 상처,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계속 기억하며 그 기억을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되렵니다. 과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찻잔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30년 전에 한 번의 말다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과 손주가 곁에 있는데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삶은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음에도 스스로 낡은 방 안에 가둬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교훈은 남기고 원망은 내려놓는 것. 좋았던 일은 감사로 기억하고 아팠던 일은 세월에 맡겨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자리, 다툼의 자리, 그리고 과거의 자리, 이 세 곳은 재앙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생기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진시킵니다. 만약 이곳들을 피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잠은 더 깊어지며 미소 또한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쯤 여러분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곳들을 피했다면 그렇다면 남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단지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아주 늦게서야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 사실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이미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노년에 들어섭니다.
그 안에는 끝내하지 못한 말들, 풀리지 않은 억울함, 미처 내려놓지 못한 후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잊으려 애쓰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가족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찾아들지 않은 오래된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보다 기억으로 더 많이 살아갑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아프게 했던 한마디를 기억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떠올리며 한때 무시당했지만 끝내 바로잡지 못했다고 느끼는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과거는 오래된 집과도 같습니다. 가끔 들러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살다 보면 집은 점점 어두워지고 습해지며 우리 자신도 바깥의 빛을 잃게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숯과도 같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상대가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들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 평온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고통들은 계속 되씹고 있으면 오늘도 햇살이 있고 따뜻한 차가 있으며 고르게 드나드는 숨결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노년은 누군가를 이겨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매일 정말로 단순하게 마음을 점점 가볍게 하고 느리게 살되 공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려운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쯤 시도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저는 더 이상 거창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꾸준히 하고 진짜로 실천하는 일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한 번의 극적인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드나드는 곳을 줄이는 일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초대나 만남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난 뒤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질까? 만약 무겁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에는 나를 지치게만 하는 곳에 쓸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아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시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모든 일에 반드시 나서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한번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기를 조금씩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단순한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두지요. 이런 말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차를 마실 때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몇 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오직 호흡만 느껴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마음속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닦을수록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아주 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깥이 조용해질수록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길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질문 말입니다. 결국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마음에 남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자리에 남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주 소박한 바람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 말입니다. 거의 한평생을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잘 사라졌는지는 얼마나 멀리 왔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끝났을 때 자기 자신과 함께 편안히 잠들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했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것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당신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칠 때 돌아올 수 있는 한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느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 곳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걸까? 그리고 어떤 이는 아주 오래 살았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평온했던 적이 없는 걸까? 그 답은 환경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들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게 매우 흔한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기쁨을 조용히 앗아가는 습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은 화려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평온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살아볼 만한 삶입니다.